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과세거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며 과세거래. 자, 1번에 재화의 수입, 과세죠. 그래서 우리 부가세 낸다. 세관장이 부가세 내라고 우리한테 고지서 줍니다. 자, 가번 맞고요. 나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 당연히 얘도 과세입니다. 자, 다번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의 무상 공급은요, 근데 과세 거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임대 용역의 무상 공급이 과세 대상이 되려면 특수관계가 있는 자한테, 엄마가 아들한테. 네, 그래서 답은 아니고 라번 국가 등의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여기에 또 부가세 붙일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가번과 나번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원칙적인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 기준이 아니죠. 이거는 단기 할부 판매 거예요. 장기 할부는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날, 돈 받았고 안 받았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오늘 얼마 받을 거고요, 다음 달 얼마 받을 거예요 라고 했다면 오늘과 다음 달이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 자, 1번이 틀렸네요. 2번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자, 수출할 때는요 수출제와의 선적일 맞습니다. 자, 세 번째 폐업할 때 잔존제와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거죠. 폐업일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조건부 판매, 이거 사용해보고 일주일 이내에 나한테 말해줘. 네가 말이 없으면 그냥 구매 의사를 밝힌 걸로 볼게. 이런 게 조건부 판매예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 2번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는 간주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거. 자, 우리 앞글자 따서 암기해야 되는데 자계사폐라고 말씀드렸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몇 번인가요? 자, 1번의 개인적 공급은 있고요. 두 번째,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거죠. 맞고요. 세 번째, 폐업시 잔존재화 맞고요. 자, 네 번째 되겠습니다. 사업용으로 기계장치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음계약서 발급하셔야 됩니다. 자, 3번은 4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틀린 거 보도록 할게요. 현금 판매는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내가 현금으로 팔았는지 외상으로 팔았는지 중요한가요?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화 인도했을 때 우리 공급 시기를 볼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자, 2번에 반환 조건부, 그 조건이 성취되어서 이제 판매가 된 거야 확정되는 때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무인 판매기,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치하는 때 우리가 재화의 공급 시기를 보기로 했었죠. 지금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물건을 팔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현금을 인치하는 때, 그 자판기에서 돈을 뺄 때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폐업 시 잔존재와 폐업 신고서 접수일이 아니라 폐업하는 때라고 했었죠.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5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적용할 수 없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언제? 장기 할부 판매가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성도 기준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장기간에 걸쳐서 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완성도 기준으로 한다. 그 건설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네 번째 중간 지급 조건부.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일 처리가 진행된 다음에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한부 판매 1번이 되겠네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뭐라고 봤었죠? 그 반환 조건부 뭐 이런 느낌으로 기한부 판매로 보시면 되고요. 조건부 판매 느낌으로 조건이 성취가 되거나 그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우리가 돈을 받기로 한 때로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김관우 씨는 2014년 2월 10일에 해당 사업을 폐업했습니다. 폐업할 당시에 잔존하는 재화가 다음과 같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간주 공급에서 마지막에 폐업 시 잔존 재화가 있었죠. 폐업할 때 남은 거 어떻게 한다? 우리 그거 다
부가세 내야 된다. 그 간주 공급을 볼 거다라고 했는데요. 자, 토지는 면세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이 상품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간주 공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취득가액과 시가가 있을 때 시가로 판매한 걸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했다. 자, 그럼 이거 우리 여러분들 회사에 입사를 하면요 월급을 받아요. 그럼 월급에 대해서 부가세를 주고받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을 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을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번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한테 엄마가 아들한테 이 부동산 무상으로 공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과세로 볼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자, 네 번째,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가번에 재화의 수입 맞죠? 그래서 세관장이 부가세 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나번 용역의 수입. 자, 용역의 수입은요. 우리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과 수입, 용역의 공급이었어요. 용역의 수입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세를 하고 싶어도 용역의 수입이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답번에 용역의 무상 공급. 근데 이것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라면 해당이 없습니다. 라번에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했죠? 해당 없습니다. 정답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1번 증여세를 건물로 물납한다. 자, 세금을 건물로 내요.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 거야. 자, 이런데 재화의 공급을 보고 우리가 부가세도 낼게요. 부가세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죠. 자, 두 번째, 사업의 포괄 양수도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담보도 해당이 없고요. 네 번째, 폐업시 잔존재화. 자, 뭘로 보죠? 간주 공급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화의 공급을 본다, 간주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된 거. 외상 판매의 경우, 자, 현금 판매랑 상관없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맞고요. 두 번째,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죠. 세 번째, 무인 판매기는요. 이 판매기에서 현금 인출할 때, 꺼낼 때 맞고요. 마지막 폐업 시 잔존재화의 경우에는 폐업할 때가 정답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4번을 잘못된 걸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화의 과세 거래에 대한 기출문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